최근 유명 연예인이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하며 고혈당 쇼크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피하기 위해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과 심장과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결과지에는 다양한 용어와 숫자가 가득한데요. 제일 첫 장 종합소견란을 보시면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혈당 수치부터 콜레스테롤까지 다양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평상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항상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속에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주고,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우리 몸에서는 고혈당 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단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다가 탈수로 인한 쇼크, 혼수 증상까지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대사질환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인슐린은 우리 몸속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어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당뇨병 전체 비율 중 1%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그 효과가 아주 약해진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우리 몸속의 혈당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 고혈당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 자연스레 합병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당 관리를 신경 쓰면서 고혈당 상태를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 중에 고혈당을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식습관을 피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밥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쌀밥이 고혈당을 유발하는 당뇨의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잡곡을 섞어서 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쌀밥, 면, 빵, 세 가지는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그 즉시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밥, 면, 빵 이외에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과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마실거리 또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와 고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천연식품이기도 해서 싱싱한 제철 과일을 먹으면 마치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에 숨겨진 건강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함도 있는데요.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많이 먹게 될 경우 과당 성분이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천연 과당이며 식이섬유와 파이토 뉴트리언트 덕분에 오히려 체중 감량과 함께 안정적인 인슐린 분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과당이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교환 단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하루에 먹는 양의 기준을 정해주기도 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은 하루 최대 2교환 단위를 먹으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을 이렇게 오므려 보시겠어요? 이 손 안에 과일을 넣고 윗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루에 주먹 하나만큼만 드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세 번째는 바로 고지방 식단입니다. 고지방 식단,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데요. 말 그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서 복부지방을 늘리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또 포화지방은 고기, 유제품, 가공육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적당량의 고기나 유제품을 챙겨 드시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 이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특히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입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네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식이섬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대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변비가 없어지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는 음식을 소화시킬 때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들을 주로 먹게 되면 혈당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류를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역의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미역에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서 식이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특히 장내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속 환경 개선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역은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난 식품 중 하나인데요.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 비타민C, E,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리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리인데요.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귀리는 통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제일 많은 편인데요. 귀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해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트밀이라고 알려진 식품이 바로 귀리를 압착 가공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뱃살이 슬금슬금 늘어나서 배만 유독 도드라져 신경 쓰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께는 양배추가 꼭 필요한데요. 지방 함유량은 적고 식이섬유 함량이 많아 뱃살 빼는데 양배추만큼 좋은 채소가 드뭅니다. 또 소화불량으로 속쓰림이 잦고 위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하여 위벽을 보호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위암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렇다면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대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사과 같은 저당질 과일을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주니까 매 식단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고단백 식단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콩, 견과류, 닭가슴살, 생선 등의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혈당은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와 더불어 심장에 좋은 음식을 함께 챙겨 먹는 것도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가 대표적으로 심장 건강에 좋고요. 또 췌장 건강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여러 녹색 채소 중 딱 3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깻잎, 시금치, 케일 순서대로 좋습니다.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를 위해 좋은 음식들이 아주 많지만 그중 제일 좋은 3가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3위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단백질 함유량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혈당을 덜 올리게 되고 근육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훌륭한 식품인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밥을 지으실 때 녹두를 넣어서 드시면 아주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탄수화물이나 당류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섯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좋은데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아주 유명한 면역력 강화 성분인데요. 그리고 버섯은 팽이버섯처럼 갓이 작은 게 있고 갓이 아주 큰 버섯들도 있습니다. 갓의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고 효능도 다른데요. 갓이 작은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갓이 큰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버섯은 혈당 관리와 더불어 면역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를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삼계탕으로 먹는 방법이 있죠. 이때 삼계탕 속에 들어간 찹쌀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닭과 국물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요. 삼계탕을 드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면 혈당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암탉과 수탉이 당뇨병에 매우 좋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당뇨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닭고기는 대체로 부드러운 살코기가 특징입니다. 이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빨라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 자주 들으시잖아요. 규칙적인 운동이 혈당 관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원은 주로 포도당과 지방을 사용합니다. 특히 힘든 운동을 하게 될 때는 포도당이 주로 소진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액 속 포도당이 빠르게 연료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근육세포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몸이 움직일 때 빨리 연료가 필요하고 이 연료를 빨리 전달받기 위해서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당을 근육으로 더 빠르게 옮겨준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포도당을 근육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점차 증가하여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검진을 잘 받으며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건강 검진이 필요한데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고혈당 쇼크 예방을 넘어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최근 유명 연예인이 고혈당 쇼크로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하며 고혈당 쇼크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피하기 위해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과 심장과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결과지에는 다양한 용어와 숫자가 가득한데요. 제일 첫 장 종합소견란을 보시면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혈당 수치부터 콜레스테롤까지 다양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평상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항상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속에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주고,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우리 몸에서는 고혈당 쇼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단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다가 탈수로 인한 쇼크, 혼수 증상까지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대사질환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인슐린은 우리 몸속의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어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당뇨병 전체 비율 중 1%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그 효과가 아주 약해진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우리 몸속의 혈당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 고혈당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 자연스레 합병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당 관리를 신경 쓰면서 고혈당 상태를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 중에 고혈당을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식습관을 피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밥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쌀밥이 고혈당을 유발하는 당뇨의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잡곡을 섞어서 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쌀밥, 면, 빵, 세 가지는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그 즉시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밥, 면, 빵 이외에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과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마실거리 또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와 고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천연식품이기도 해서 싱싱한 제철 과일을 먹으면 마치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에 숨겨진 건강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함도 있는데요.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많이 먹게 될 경우 과당 성분이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천연 과당이며 식이섬유와 파이토 뉴트리언트 덕분에 오히려 체중 감량과 함께 안정적인 인슐린 분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과당이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교환 단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하루에 먹는 양의 기준을 정해주기도 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은 하루 최대 2교환 단위를 먹으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을 이렇게 오므려 보시겠어요? 이 손 안에 과일을 넣고 윗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루에 주먹 하나만큼만 드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세 번째는 바로 고지방 식단입니다. 고지방 식단,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데요. 말 그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서 복부 지방을 늘리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또 포화지방은 고기, 유제품, 가공육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적당량의 고기나 유제품을 챙겨 드시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 이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특히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입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네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식이섬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대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변비가 없어지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는 음식을 소화시킬 때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한 음식들을 주로 먹게 되면 혈당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류를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역의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미역에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서 식이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특히 장내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속 환경 개선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역은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난 식품 중 하나인데요.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 비타민C, E,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리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리인데요.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귀리는 통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제일 많은 편인데요. 귀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해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트밀이라고 알려진 식품이 바로 귀리를 압착 가공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뱃살이 슬금슬금 늘어나서 배만 유독 도드라져 신경 쓰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께는 양배추가 꼭 필요한데요. 지방 함유량은 적고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아 뱃살 빼는데 양배추만큼 좋은 채소가 드뭅니다.
또 소화불량으로 속쓰림이 잦고 위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하여 위벽을 보호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서 위암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렇다면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 대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사과 같은 저당질 과일을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좋은데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주니까 매 식단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고단백 식단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콩, 견과류, 닭가슴살, 생선 등의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혈당은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관리와 더불어 심장에 좋은 음식을 함께 챙겨 먹는 것도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가 대표적으로 심장 건강에 좋고요. 또 췌장 건강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여러 녹색 채소 중 딱 3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깻잎, 시금치, 케일 순서대로 좋습니다.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를 위해 좋은 음식들이 아주 많지만 그중 제일 좋은 3가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3위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단백질 함유량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혈당을 덜 올리게 되고 근육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훌륭한 식품인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밥을 지으실 때 녹두를 넣어서 드시면 아주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탄수화물이나 당류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섯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좋은데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아주 유명한 면역력 강화 성분인데요. 그리고 버섯은 팽이버섯처럼 갓이 작은 게 있고 갓이 아주 큰 버섯들도 있습니다. 갓의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고 효능도 다른데요. 갓이 작은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갓이 큰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버섯은 혈당 관리와 더불어 면역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를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삼계탕으로 먹는 방법이 있죠. 이때 삼계탕 속에 들어간 찹쌀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닭과 국물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요. 삼계탕을 드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면 혈당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암탉과 수탉이 당뇨병에 매우 좋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당뇨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닭고기는 대체로 부드러운 살코기가 특징입니다. 이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빨라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 자주 들으시잖아요. 규칙적인 운동이 혈당 관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원은 주로 포도당과 지방을 사용합니다. 특히 힘든 운동을 하게 될 때는 포도당이 주로 소진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액 속 포도당이 빠르게 연료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근육세포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몸이 움직일 때 빨리 연료가 필요하고 이 연료를 빨리 전달받기 위해서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당을 근육으로 더 빠르게 옮겨준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포도당을 근육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점차 증가하여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검진을 잘 받으며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건강검진이 필요한데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고혈당 쇼크 예방을 넘어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데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